안녕하십니까. 대동봉생의 백성재입니다. 오늘은 광해군과 검찰 차천 인사의 죄주 유배 단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정부의 검찰 개편을 상세히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검찰 인사를 조선 왕조시대 관리들을 유배 보내는 것에서 비회의 기사를 송고한 바가 있습니다. 조국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과 제주도로 좌천된 것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송고했던 것입니다. 이 주간지는 한국 대통령이 검찰 권력 힘 빼기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절경 덕에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지만 과거 조선시대부터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간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제주도는 가장 처참한 유배지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소위 인조 반정으로 서인 반군에 의해 폐위된 광해군의 제주도 유배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광해군은 광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도로 재차 유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해군은 19년의 유배 생활 중 10여 년을 제주에서 지내고 1641년 67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원인은 형제를 죽이고 패모의 폐륜과 명나라에 대한 불충을 반정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은 당파 싸움에서 대북 정권이 독주가 서인 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륜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광해군은 어떠한 면에서 시대를 앞서갔던 군주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정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광해군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선조와 더불어서 그 일익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다음 몇 가지 치세를 살펴보면 왕권을 지키기 위해 폐륜을 저지른 군주라는 평가가 그 본질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첫째, 그는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다시 재건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었던 군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위 기간 15년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실리주의적인 등거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4대 교련이 외교 정책을 고수해왔던 그 이전까지 조선 군주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외교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광해군은 즉위와 동시에 대동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담하는 국무를 실물 대신 미국으로 통일해 납부하도록 한 근대적 개념의 세제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대동법은 백성이 부담과 방납이 폐해를 줄이는 효과 외에도 조선 후기 시장이 탄생과 화폐 경제의 발달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조 반정으로 등극한 인조는 서인들이 광해군을 왕위에 내쫓고 옹립했으므로 서인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공신들이 영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왕권을 크게 내세우지 못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조는 특히 중화 사상을 중시하는 관료들이 영향으로 친명 배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후금은 정묘호란을 일으켰고 이후 국호를 청으로 바꿔서 병자호란을 일으킴으로써 강토를 촉토화시키는 불운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청에게 항복하고 지금의 송파인 삼전도에서 신하의 예를 다할 것을 하는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한데 정치적 관점에서 인조는 당시 서인에 의해 왕위에 옹립됨으로써 승리자로서 군림할 수 있었고 승리자로서 역사를 기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물론 20년에 가까운 유배 생활을 강화도와 제주도 등지에서 고초를 겪기는 했으나 숭자 중심의 역사 기술 속에서도 광해군의 공적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강자 또는 승자가 역사적으로 그에 걸맞게 반드시 높은 평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은 탄핵 이후에 들어선 현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은 권한을 총동원해서 군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정도로 완전히 풍지박살 냈다라는 그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 조치가 지금처럼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역사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로 제주도로 유배 아닌 좌천 인사를 당한 검사들에게
인사권자가 엿먹어 보라고 강권적 인사를 했을지라도 이들이 인생이 반드시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최근에 일련의 권부 사건이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